42세의 나이에 본명 김태평인 현빈은 한국 영화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한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1982년 9월 25일 서울 잠실동에서 태어난 그는 20년 넘게 연예계에서 활동하며 기억에 남는 역할, 권위 있는 상, 그리고 수백만 명의 팬을 감동시킨 개인적인 이야기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흔히 보는 밝은 미소와 완벽한 이미지 뒤에는 현빈의 깊은 고통, 외로운 순간,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가 있습니다. 그의 커리어와 인생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는 마침내 2022년에 결혼한 아내 손예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으로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인생의 어느 시기를 비극적인 결말로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찬란한 커리어를 만들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사랑과 결혼 생활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실에서는 동화처럼 되었을까요? 이 글은 현빈의 연예계 초창기부터 커리어와 사생활의 굴곡을 거쳐 사랑과 가족에게서 빛을 발견하기까지 그의 삶의 모든 면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현빈은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사랑이 넘치면서도 엄격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수줍음이 많았고 독서를 좋아했으며 모험 이야기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줍음은 배우의 꿈을 키우기 시작하는 그에게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학교 연극부에 들어가 처음으로 무대에 서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연기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뜨거운 열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처음에는 예술의 길을 택하려는 그의 결정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했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의사나 엔지니어처럼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교사였던 그의 어머니는 위험한 연예계 생활이 아들에게 해가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현빈은 자신의 선택을 고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작은 학원에 있는 연기 학원에 몰래 등록했고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학비를 충당했습니다. 그의 끈기의 가족들은 결국 그가 대학에 진학한다는 조건으로 꿈을 이루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는 한국 최고의 명문 중 하나인 중앙대학교 연기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현빈은 대학 시절을 일하며 공부하고 오디션을 보고 학생 연극에서 단역을 맡았습니다. 그는 조연, 거절, 그리고 기회를 기다리는 긴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마침내 2003년 드라마 보디가드에서 첫 조연을 맡으며 보상을 받았습니다. 비록 작은 역할이었지만 그것은 큰 전환점이자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빈이 명성의 대가를 느끼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는 처음 연기를 시작했을 때 대중의 시선에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그리고 항상 완벽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은 군중 속에 서 있을 때조차 그를 외롭게 만들었다. 현빈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명성의 압박뿐 아니라 개인적인 상실에서 비롯되었다. 2005년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으로 처음 유명해졌을 때 그는 자신이 깊이 존경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다. 할머니는 그의 가족이 연기의 길을 걷겠다는 그의 결정을 의심했을 때부터 그의 든든한 지지자였다. 할머니는 그에게 인내와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고 가장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해 준 것은 할머니의 말이었다. 할머니의 죽음은 그의 마음에 커다란 공허함을 남겼다. 그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 할머니의 옛 사진을 보며 자신이 할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고민했던 밤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명성의 영광과 상실의 고통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한 가벼운 우울증에 빠졌다. 현빈은 언론과 대중의 압박에도 시달렸습니다.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의 성공으로 그는 인기 스타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의 사생활 또한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애사부터 진솔한 성격까지
그의 사생활에 대한 온갖 루머가 신문 곳곳에 떠돌았습니다. 한 번은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허위 기사가 실려 차갑고 접근하기 어렵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록 사실이 아니었지만 이러한 비난은 그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내성적이 되어 언론 출연을 줄이고 오로지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마치 유리 감옥에 갇혀 모든 행동과 말 한마디가 평가받는 듯한 날들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과 개인적인 상실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이 되었고, 그는 이 슬픔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현빈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시기는 아마도 2011년 송혜교와 헤어진 후였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08년 TV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에 함께 출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촬영장에서 두 사람은 연기에 대한 공통의 열정을 빠르게 발견했습니다. 심야 대사 리허설, 대본 분석, 그리고 꿈을 공유하는 순간들은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2009년 열애 사실을 공개하면서 두 사람은 한국 연예계의 황금 커플이 되었습니다. 대중은 외모, 재능,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모습까지 두 사람의 완벽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는 두 사람의 솔직한 사진이나 행사장에서 서로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은 팬 게시판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유명세라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현빈은 끊임없이 영화 촬영과 홍보 행사에 참석했고, 송혜교는 각자의 작품 활동으로 서로에게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언론의 압박, 제3제 대한 허위 루머, 그리고 인생관의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균열을 겪었습니다. 2011년 두 사람이 결별을 발표했을 때 대중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팬들이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왜 끝났을까?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믿었는데 등의 글을 올리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현빈에게 이 결별은 연인을 잃은 것뿐 아니라 누구보다 자신을 잘 이해해 주던 소울메이트를 잃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결별 후 현빈의 삶은 암울했습니다. 막 군 복무를 마친 그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그는 깊은 슬픔과 언론의 끊임없는 집중 조명에 직면했습니다. 결별 이유를 분석하는 기사, 송혜교와 현빈의 잘못에 대한 의혹, 그리고 일부 대중의 악플은 마치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듯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인터뷰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점점 덜 웃었고 그의 눈에는 종종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내성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비극적인 관계의 끝은 현빈에게 큰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팬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에게 애도를 표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한 팬은 두 사람의 이별 소식을 접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썼습니다. 두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현빈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함께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팬은 두 사람의 행복한 결말을 꿈꿨지만 이별 후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빈은 바로 이러한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마치 연기를 통해 고통을 잊고 싶은 듯 그는 새로운 에너지로 작품에 몰두했습니다. 영화 영린의 비극적인 왕부터 사랑의 불시착의 감정적인 북한 장교까지 그의 후기 작품들은 모두 그의 영혼의 일부를 담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예술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운 한 남자. 현빈의 커리어는 그의 재능, 인내, 그리고 끊임없는 열정을 증명합니다. 보디가드에서 조연을 맡은 후 그는 그의 커리어를 완전히 바꿔놓은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으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차갑지만 사려 깊은 현진헌 역을 맡은 그는 아시아 전역의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국내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현빈을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두터운 팬층을 형성하며 한류 열풍을 대표하는 얼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팬들의 친필 편지, 만원 팬미팅, 해외 캐스팅 제의는 그의 카리스마를 증명합니다. 2010년 현빈은 시크릿 가든으로 커리어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상업적 성공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큰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부유한 CEO에서 사랑으로 점차 변해가는 김주원 역을 맡아 한국 드라마 최고 권위의 시상식인 S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크릿 가든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여러 국가에서 리메이크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역할을 통해 현빈은 아름다운 외모뿐 아니라 어떤 역할이든 소화할 수 있는 재능 있는 배우임을 입증했습니다. 2012년 군 복무를 마친 현빈은 영화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정조의 사극을 다룬 영화 영리는 그의 깊이 있는 연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기대했던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현빈의 연기는 평단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공조의 액션부터 꾼의 범죄까지 다양한 장르에 도전했습니다. 모든 역할은 그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빈의 두 번째 전성기는 2019년 사랑의 불시착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시청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의 확산에 힘입어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북한 장교 리정혁 역은 전 세계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여준 그와 손예진의 케미는 너무나 강렬해서 시청자들은 두 사람이 실제로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현빈에게 수많은 상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중 한 명,